안녕하세요. 공교육 천국 네덜란드 작가 정윤숙입니다. 청소년기 자녀들 스스로 하기 잘하고 있나요? 혼자 아침에 스스로 일어나서 학교는 잘 다니는 거죠? 어때요? 공부하는 시간, 그 다음에 스포츠하는 시간, 친구들과 노는 거, 시간 안배는 잘하고 있나요? 혹시 자기가 쓸 용돈은 청소년들 조금 버는 학생도 있나요? 아니면 부모님이 돈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다 주고 있는 건가요? 사실 한국에서는 고등학생들이 알바해서 돈을 번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죠. 또한 시간관리 훈련하는 것도 똑같이 학교 가고 똑같이 끝나고 이래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한 중고등학생들이 자유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직은 스스로 시간관리 훈련을 하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네덜란드는 중고등학교 수업시간이 현재 한국의 대학생과 수업시간이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 등교 시간도 각자 아이들에 따라 다르고 하교 시간도 요일마다 달라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청소년기에 스스로 알아서 학교도 가야 하고 또한 방과 후의 자유시간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스스로 잘해야만이 학생들이 유급당하지 않고 학교에 다닐 수가 있고 또한 알바도 시간 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스스로 하기, 젤프스탄덕이라는 단어예요. 스스로 알아서 잘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네덜란드 학생들은 부모가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면 자신이 젤프스탄덕 하지 못하다고, 그러니까 스스로 하지 못하는 아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아이들 키울 때 저도 애들이 게임하거나 이렇게 공부 안 하고 다른 거 많이 하면 들어가서 이렇게 좀 제가 잔소리하고 그랬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엄마, 나는 내가 알아서 하는데 엄마가 나를 너무 스스로 하지 못하는 아이로 나를 취급하는 것 같다고 굉장히 기분이 나빠했던 저희 아이들의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애들이 엄마, 지금은 내가 컴퓨터 게임하는 시간이야. 나도 공부하는 시간 알아서 다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좀 제발 좀 나 좀 가만히 놔둬. 애들이 이렇게 말을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네덜란드 중고등학생들은 자유시간이 많은 만큼 그 시간에 대해서 스스로 잘 관리를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공부하는 시간, 스포츠하는 시간, 알바할 시간, 친구들과 노는 시간, 이런 자유시간을 잘 조절하지 못하면 유급당하기 십상이고 또 자신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것을 아이들이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의 네덜란드 학생들은 스스로 시간 관리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잘 배우게 되더라고요. 또한 네덜란드 청소년기 학생들은 13살 중학교에 들어가면 대부분 알바를 조금씩 시작해요. 그렇게 알바를 하면서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도 알게 되고 경제적인 개념도 학생들 스스로 조금씩 깨닫게 되더라고요. 제가 네덜란드에 살 때 슈퍼에 가면 어린 학생들이 매대에서 상품을 정리하기도 하고 또 슈퍼 바닥을 쓸고 청소하는 모습을 자주 봤어요. 처음에는 제가 아니, 너무 어린 애들인데 벌써 저렇게 돈을 벌어야 될 만큼 집안 형편이 어려운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슈퍼에 갔는데 저희 아들 친구가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아들 친구는 인문계 중고등학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아이의 집 사정을 너무 잘 알아요. 아빠도 좋은 잡에 있고 엄마도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우리로 보자면 약간 유복한 가정의 자녀였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열심히 슈퍼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사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저희 아이에게 야, 있잖아, 슈퍼에 갔더니 누가 그 일을 하더라. 걔네 집 환경이 어렵지 않잖아. 근데 왜 일을 하는 거지? 제가 이렇게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아들 말이 엄마가 용돈을 조금밖에 안 준대요. 근데 자기는 핸드폰도 바꾸고 싶고 돈이 좀 필요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알바를 찾아가지고 알바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는 네덜란드 친구들이 이렇게 알바를 해서 용돈을 버니까 여유 있게 쓰는 거 되게 부러워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사실 알바를 많이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빠가 유학생으로 갔기 때문에 비자 자체가 일을 할 수 있는 비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정말 알바하고 싶었는데 일을 못해서 공공연한 그 슈퍼 같은 데서 알바는 못하고 뭐 이렇게 오이닭이라든지 또한 시축제할 때 한다든지 또 테니스 클럽에서 테니스 행사가 있을 때 거기서 보조하면서 알바를 하면서 이렇게 대신 돈을 벌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늘 불만이 자기도 네덜란드 아이들처럼 제대로 알바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못 벌었다고 굉장히 아쉬워했던 그런 생각이 제가 있거든요. 그런 기억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네덜란드 중고등학교는 정말 공부가 많아요. 영어 뭐 외국어만 해도 뭐 한 5과목 정도 되고, 제가 이미 여기저기 강의에서 말했지만, 그래서 웬만큼 공부하지 않으면 그 학년 말에 유급을 많이 당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알바하면서 그 어려운 그 인문계 중고등학교 공부까지 하다 보면 정말 시간을 쪼개고 쪼개야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부모들은 저렇게 애가 고생하는데 알바를 저렇게 많이 해도 놔둔다니? 이렇게 물어보면 제 아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네덜란드 부모들은 그래, 너가 용돈을 더 벌기 위해서 알바를 하는 거니까 유급 당하는 것도 너 책임이야, 이렇게 말을 하지, 그래 알바하지 마, 내가 용돈 더 많이 줄게, 이렇게 말은 거의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어린 청소년기 때부터 너가 스스로 돈을 벌기 위해서 알바를 한다면 그만큼 너 시간을 알바에 써야 되기 때문에 너가 시간 관리를 그만큼 잘해야만이 너가 유급당하지 않고 너가 학교를 잘 다닐 수 있으니까 너가 너 시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된다. 바로 이런 이야기거든요. 사실 우리의 경우와는 너무 많이 다르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알바한다고 만약에 성적이 떨어진다거나 뭐 이렇게 못한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아유 무슨 알바야, 너 공부나 집중해, 엄마가 돈 줄 테니까, 그러면서 엄마가 알아서 다 돈을 주고 아이는 오로지 공부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좀 너 공부 시간도 적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우리는 아마 말하는 학부모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 그런 거 하면 네덜란드 어떤 아이들은요, 알바를 어떤 알바를 하냐면, 네덜란드는 그 주말에 오픈 마켓이 시장이 서요, 도시 한가운데. 그러면 그런 시장들 같은 경우에는 새벽 5시부터 이렇게 시장 서기 위해서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장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끼어 있어요. 그 물건 파는 사람 아이들 중에. 사실 그 아이들은 새벽 5시부터 오후 한 그 시장이 파는 5시까지 풀로 하루 종일 일을 해요. 그러면 보통 네덜란드 그 아이들의 그 알바 요금이 시간당 보통 한 4, 5천 원? 보통 우리의 그 기본 그 요금보다는 훨씬 낮아요.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침에 일찍 나가고 오후 늦게까지 하는 그 시장 알바는 용돈을 그 아르바이트 요금을 좀 더 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요금을 더 받기 위해서 아침 새벽 5시부터 오후까지 풀로 이렇게 일을 해서 용돈을 버는 그런 아이가 꽤 있어요. 그럼 그런 아이들은 그 돈을 벌어서 사실 핸드폰을 새로 사고 싶고 쓰고 싶어서 그 돈을 번 거지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아이들 하루 종일 서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면 그 돈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정작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많이 쓰고 싶어서 이런 알바를 하게 되는데, 알바를 하다 보면 그 돈을 내가 번 시간에 비해서 그 돈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이 알바하는 학생들 오히려 돈을 더 잘 못 써요.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모에게 대학생들이 돈을 계속 받아 쓰다가 자기가 스스로 알바를 해서 돈을 벌어보면 한 시간당 그 최저 시급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하루 종일 일해도 많이 못 버니까 그 알바하다 보면 오히려 알바하는 애들이 그 돈의 소중함을 알아서 돈을 잘 못 쓰는 그런 경우가 사실 우리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알바하는 학생들, 네덜란드 중고등학생들은 시간이 사실 빠듯하잖아요. 알바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못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아이들이 더 열심히 공부도 해서 유급 당하지 않고 자기 시간 관리를 잘하는 학생도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인문계 학생들 이렇게 알바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직업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더 많이 알바를 하죠.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일찍부터 또 직업 전선에서 이제 훈련하는 기회를 갖기 때문에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직업 중고등학교 애들은 거의 다 슈퍼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잡에 대한 그 직업을 준비하는 아이들은 그 직업 분야에서 중고등학교도 굉장히 많이 실습과 일을 하고 또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이렇게 하면서 네덜란드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어쨌든 그때부터 서서히 자기가 어떤 돈을 조금씩 버는 그런 경제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는 그런 걸 하게 되죠. 그러니까 시간 관리하는 스스로 훈련과 돈을 조금씩 벌면서 알바하면서 경제적인 마인드도 배우는, 그게 바로 청소년기 시기예요.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네덜란드 환경과 한국의 환경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기준에서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침 일찍 학교로 가고 또 학교가 끝나면 아이들이 학원도 다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 현재 한국의 여건에서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고등학교에 부모 용돈 그대로 받고 대학을 가서 또 대학 가서도 부모가 주는 용돈을 많이 받고 알바 많이 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네덜란드의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하고 맞지 않다고 해서 우리는 대학 가서 그런 스스로 하기 훈련을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스스로 하기 그 훈련과 교육은 청소년기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청소년기에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나이인데 그때 어떻게 보면 스스로 그 하기 훈련이 뭐 공부하는 분야나 자기 시간 관리 분야나 또한 용돈 버는 분야에서 하게 된다면 아이들이 대학 다닐 때 훨씬 더 독립심과 자립심이 훨씬 더 커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사실 우리는 대학생이 되어도 대다수가 집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또한 최근에는 대학 졸업 후에도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많은 청년들이 부모 곁을 떠나지 못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든 부모들이 성년이 된 자녀들을 늦게까지 뒷바라지 하느라고 부모들 또한 노후 대책을 하지 못하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현상이 현재 우리 한국의 현실이잖아요. 물론 네덜란드와 한국은 사회적인 배경이나 환경, 인식 등이 많이 다른 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청소년기의 아이들에게 스스로 하기, 독립심 교육이나 경제적인 마인드를 심어주는 그런 스스로 살아남는 법 교육법이 대학생 이전에 좀 더 일찍 시작되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덜란드 청소년기의 그 수술하기 교육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제 강의를 듣고 우리 한국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도 눌러주고 구독과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고 영상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